안녕하세요. 반가웠어요. 그동안 반가웠어요. 네, 이제 오늘 백선 수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규 수업은 이제 막 땡이에요, 이제. 그죠? 말 그대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동영 모의고사 4번 들어가는 거라 이제 뭐 정규 1호는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뭐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4주 더 봐야 되지만 이제 그 인사를 좀 드리고 그렇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백선 관련된 부분을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 오해하지 말 건요. 오늘 수업은 기본적으로 문제 100개 골라가지고 문제로서 이론을 보는 게 오늘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론은 엊그제까지 봤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일단 운영을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 잠깐 뭐 그림책이나 뭐 이론 총정리 꽉 출집 있죠? 보거나 이럴 거예요. 하지만 어쨌건 뭐다? 문제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뭐 진도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요. 표정은 대부분 그래요. 시작할 때부터 몇 시에 끝나요? 어떻게 시작하면서 끝을 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첫 마디가 그래. 몇 시 끝나요? 미치겠네. 그렇죠? 뭐 얘기 6시 반쯤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오전에 3타임, 오후에 3타임에서 끝낼 거예요. 그냥 1시간씩. 1시간에 17문제씩 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문제 가지고 중심으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왜 가능하냐면 2주 동안 이론 총정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문제만 푼다면은 3주에도 못 끝내,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그런데 보다 우리가 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전체도 쫙 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무리 앞으로 남은 기간 할 때 백선으로 전체를 다 봐도 괜찮고, 그리고 이론 총정리집으로 다 봐도 괜찮고, 근데 본인이 점수대에 따라 좀 달라지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점수대가 안정적으로 5, 60점대가 나온다. 그러면 백선 가지고 다시 한번 쭉 정리 추천.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60점은 안 나오고 40, 50에서 불안하다. 이러면 그냥 꽈락 탈출 이론 총정리집 가지고 전체 정리. 내 말 이해합니까? 이렇게 4, 50점도 나오시는 분들이 백선집을 다시 보는 건 좀 시간이 많이 까져요.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뭘로 하자? 이론 총정리 가지고 뭐 하죠? 다시 한번 전체 보는 것이고. 그리고 5, 60점 이상 안정적 나온다고 한다면 뭐로 봐도 괜찮은데 그런 분들은 백선 가지고 여러 번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마지막에 테마 특강집을 꼭 보자. 언제? 시험 마지막 주. 그러면 수업 없잖아요. 그럴 때 뭐 공부할까 고민할 때 제발 좀 마지막 시험 일주일 전에 민법만 하지 말아요. 공법만 하지 말고요. 세법만 하지 말고요. 제발 좀 부탁이에요. 월화수목금 뭐 하죠? 과목 정해놓고 요일별로 그것도 섞어서 가야 돼요. 마지막 주 일주일은 월요일 민법 이러면 토요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내 말 때 이해되죠? 전범위로 보되 섞어서 중요한 것만 보면서 하루에 2~3과목 돌리는 게 맞다고 봐요. 6시간, 6시간, 6시간. 빡시면 4시간, 4시간, 4시간. 시간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민계공 섞는다든가 해서 매일 과목을 섞는 게 맞다고 봐요. 중요한 거 위주로. 그러면서 기억이 날 수 있도록 운영하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이렇게 일산만 오면 말이 많아요. 너무 이렇게 사랑이 큰가 봐요, 내가 일산에 가서. 노원 가면은 말해요, 안 해요? 더 하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이고요. 일산 오면 말을 너무 많이 해,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공부의 방법 좀 지켜보시고요. 어떻게 할지 영 모르겠다면 와서 물어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은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을 것 같고,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또 백선을 밤에 복습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수업 끝나면 저녁 먹고 쉬세요. 그리고 한 좀 쉬면 10시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그때 보든가. 그렇죠? 이런 총정리를 바로 보는 거 안 좋아. 머리 부하 걸려서 안 좋아요. 나도 그러게요. 나도 아무리 바빠도 백선 수업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밥 먹고 뉴스 보고 쉬어. 그러다가 한 10시부터 다시 앉아가지고 한 새벽 3시까지 또 이렇게 공부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질리지 않게 하는 게 고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면요, 첫 번째 볼게요. 용해입니다. 35회 합격 기원합니다. 됐죠? 어떤 분이 그래요? 맨날 용인가 봐요. 아니에요. 내년도엔 아마 자축, 인묘, 진사,
뱀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작년엔 토끼였거든. 여러분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부터 나와요.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입니다.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범위를 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항상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1년 내내 얘기했던 거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이걸 배우는 게 핵심인데, 두 가지 큰 사업이 있다. 도시계획사업 한 덩어리,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토지이용 규제를 위한 용도 지역과 지구와 구역, 그리고 요 그림 안에 있지 않은 세 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개발 행위에 대한 부분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허가를 받게 하는데, 이 동그라미에 있지 않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라. 그럼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은 뭐다? 계기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꼭 기억하실 것.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고 계기면 안 된다. 왜? 가혹해서. 아우, 이제 맞을까봐 이게 아닌 게 어디예요. 그렇죠?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안 나오던 몇 분 나온 분 계신데, 다음 주 동영사주는 꼭 참조하셔야 됩니다. 동영사주는 왜 중요한 거냐면 전체 중요한 거를 다 골라서 보는 거예요. 혼자 보는 것보다 효율성이 훨씬 높아요. 혼자 공부하면 단점이 뭔지 알아요? 진도별로 나가요. 그러면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앉아서 전체를 구경할 수 있는 건 수업이에요. 모든 과목 빠지지 말고 초이스하지 말고 나오세요. 마지막 수업 10일 정도 남았을 때 혼자 하시고. 이해가셨습니까? 명심하세요. 그럼 첫 번째, 이번에 너무 중요한 거 나온 거 있죠? 용도구역 관련된 부분에서도 특히나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시도 협복입이다 해서 완화에 대한 부분의 내용 때문에 세 가지의 용도구역이 신설됐다. 그래서 완화 남용 방지를 위해서 뭐가 되어지죠? 공간, 재구조와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고, 공간 재구조와 계획에 대한 부분은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간주한다. 그럼 물어봐요. 협복입에 대해서 공간 재구조와 계획 만드는 이유는 뭐다? 선행해서 남용 방지를 위해서 공간의 리모델링 계획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공간 재구조와 계획.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 결정 간주하는 것이고, 입체복합구역은 협복과 모하는 경우에, 함께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뭐다? 공간 재구조와 계획을 입안해야 한다는 점. 알겠습니까? 같이 이해 좀 하십니다. 그러면 들으시면서 오늘 쫙 정리하는 거니까, 아까 농담이었고 복습하지 마세요. 그렇죠? 듣고 들으면서 끝내줘야 돼. 자꾸 복습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냥 들으면서 초집중하자. 그걸로 끝낸다. 첫 번째 봅시다. 1번. 다음 국토계획 법령상의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옳은 거라고 나와요. 그렇죠? 첫 번째, 너무 중요하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시작. 공간 재구조화 계획. 제 그림책은 9페이지에서 얘기했었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 그 밖의 용도, 건폐 용적 높이 등을 봐봐 완화하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완화하는 용도구역. 시작. 완화하는 용도구역 동그라미. 완화하는 용도구역. 그림책은 제가 9페이지 용어 정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가운데 왼쪽 위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완화하는 용도구역을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수립하는 계획이다. 정답은 몇 번? 1번.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정의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는 뭐라고요? 완화하는 용도구역. 남용될까봐. 그 중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협복입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학교는 뭐가 되어지죠? 맨날 얘기했다시피 공간시설이 아니라 공공문화 체육시설. 하단 부분에 해설 써 있어요. 그 다음 유수지는 방제시설, 하수도는 보건위생시설. 가장 요즘 잘 나오는 시설이에요. 교공유공 방보안의 기반시설 종류. 9페이지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다. 여러분,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림책 9페이지 가운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를
사업하는 게 도시계획설 사업인 거지,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 결정도 안 됐는데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림책 9페이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위에 기반시설,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 사업이잖아요. 맨 위에 기반시설, 결정된 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됐으면 사업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이잖아. 그래서 이런 조문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기반시설을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에 해당하죠. 그 다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용도구역이에요? 뭔 헛소리야.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건데, 절대 뭐가 아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아니에요. 9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죠.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다. 9페이지 오른쪽 맨 위 성장관리계획. 됐습니까? 절대 뭐가 아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아침을 많이 드셨나 봐요. 그러면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린 거고요. 내용에서 왼쪽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번 문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봅시다.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문제입니다. 항상 제가 나올 때마다 하죠. 그림책은 10페이지 있어요. 그림책은 10페이지 있는데 매번 얘기하는 거, 광역계획권이라는 거를 정하는 겁니까?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겁니까? 이걸 먼저 조심하셔라.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정하고, 다른 시도에 걸려 있다면 국장이 정하겠죠. 하지만 거기서 뭘 만든다면, 계획을 만든다면 그 시군이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고, 여기는 그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하며 누구에게? 도의 승인과 국장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잘 수립이 안 됐을 때 조정을 신청한다면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건 아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죠.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나면 반드시 뭘 받아야 한다?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겁니까? 이걸 잘 구분해서 지문을 보셔야 됩니다. 에버바리, 광역계획권 정합니까? 하라고. 광역계획권 정합니까? 광역도시계획 만듭니까? 이걸 꼭 지문을 이해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첫 번째 1번 지문 보면요,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시작.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옳은 거.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다가? 관할구역이 아니라 광역계획권. 항상 계획이 나오면 의대 만드는데, 의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고, 두 번째, 잘 봐봐요. 포인트는 광역계획권의 지정. 세 번째는 뭐가 되어지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에요. 그러니까 계획권을 정하는 건지 계획을 만드는 건지 서술을 보면 대부분 알 수 있거든,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대요. 그러면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왜 같은 도인데 광역계획권을 정해? 도지사가 정해야지. 그렇죠? 도지사가 지정하고. 세 번째,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일 때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단독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뭐가 된다? 따로 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죠. 왜? 도지사가 승인권자 레벨이니까. 항상 제가 그림책에서 10페이지 왼쪽 밑에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도가 수립하는 경우라 한다면 따로 국장 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맨날 그림책에 10페이지 왼쪽 밑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정답은 3번이죠. 네 번째, 광역도시 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이거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죠. 11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죠. 도시 기본계획의 내용. 11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됐습니까? 그리고 수립 기준은 뭐예요? 어디 가든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조정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군수는 공동으로만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가 아니죠. 공동일 수도 있고 단독일 수도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조정 신청을 공동으로만 해야 한다면 아마 조정 신청도 못할 겁니다. 싸우니라고. 여러분 정말 진절머리나는 인간하고 싸워봐요. 정말 사람이 싫어집니다. 그렇죠? 대꾸도 하기 싫어요. 그죠? 뭐 얘기할 때. 아무리 봐도 말이죠. 화날 때는 소리 지르고 때리고 싸우는 것보다 말 안 하는 게 100번 속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귀 막고 안 들으면 돼요. 그렇죠? 이러면서 방법이 없어요. 싸우고 때려봐도 나만 손해야. 그렇죠? 다음 페이지. 그럼 11페이지 봅시다. 도시의 기본 계획입니다. 제가 노란 바닥 칠해놓은 거는요. 중요하다고 하는 거라고 봐도 무리가 없어요. 노란 바닥 칠해놓은 거는. 어떤 분이 교재에 안 보이는데요. 흑백이라 그래요. 얘 보고 판단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은 그림책 몇 페이지? 11페이지. 오른쪽에 있죠. 입니다. 그럼 일단 도시 기본 계획과 관련된 부분 요번에 새로 들어온 거 중에서 뭐다? 생활권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꽤 중요하다고 했죠. 생활권 계획 이게 왜 들어왔다고요? 서울시의 넓은 도시에서 4대 생활권이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만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생활권별로 구체적 지침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 일대가 어디예요? 서울에서 동남 생활권이에요. 노원 일대가 강북, 동북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북이구나. 노원 일대가 서북, 서남. 동북 맞구나. 동북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노원 일대의 동북, 강남 일대의 동남에 대한 생활권에 대해서 그 동네만의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싶은 게 생활권 계획이에요. 물론 뭐 도시기본계획 전체에 포함해서 생활권 계획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생활권별로 별도로 분리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생활권 계획이에요. 그럼 뭐라고 되죠? 생활 권역별로 개발 정비 보전 등에 필요한 경우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고 생활권 계획 수립 승인된 때에는 뭐하죠? 도시기본 계획이 수립 승인, 수립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거죠. 본다. 따로 만들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활권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 뭐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관리 계획이라면 굳이 말하면 생활권 계획은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기본 계획이라고 할까? 따지고 보면 정의는 안 돼 있지만 이해하자면. 이해가셨죠? 그 얘기들. 그럼 봐요.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설명 틀린 거라고 나오죠. 관할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전부 11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듯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전부 모두 관할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군이 있다. 근데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런 군은 뭐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부 모두니까. 그림책의 11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듯이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요. 오른쪽 맨이. 그리고 인구 10만 명 이하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전부 모두가 들어간 경우 이때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됐어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왜?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도시의 멘탈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기본계획은 국장들은 만들 수 없다고 11페이지 저음 가운데 위에서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가 되어죠? 광역시에 대해서 광역시장은 생활권 역별, 개발정비 보전 등에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에는 생활권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활권 계획을 뭐다? 따로 수립할 수는 없다? 있다고. 생활권 계획을 뭐 할 수 있다? 따로 수립할 수 있고 따로 수립했다면 도시기본계획은 만든 걸로 봐주겠다.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전 요번에 기본계획은 어쨌든 간에 언제 시험이 나오든 이 지문 가지고 정답을 한 번은 만들어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생활권 계획에 대한 부분을 기본 계획의 핵심, 수립 제외 핵심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별시장이 만든 도시기본 계획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11페이지 가운데 밑에 그리고 11페이지 가운데 위에 5년 이내 토지의 적성평가했다면 그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제가 11페이지 가운데 위에서 얘기했었죠. 항상 얘기하면 어딘지 확인하고 위치 확인하고 그렇게 후딱후딱 진행합니다. 정답은 3번.
4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그림책은 12페이지, 13페이지. 됐죠? 틀린 거라고 나오죠. 맞습니다. 그럼 4번 문제에 대한 부분 요번에 보시면요. 내용 확인해 보죠. 일단 첫 번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되는 시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 지역에 관한 관리 계획은 13페이지 왼쪽 위 장관이 직접 위반하죠. 둘 이상 시도에 걸치니까. 그렇죠? 둘 이상 시군이면 도지사가 만들겠지만 13페이지 왼쪽 중간 위반권자에서 국장도가 보일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도시관리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주의할 거 생활권 계획을 포함해서 거기에 부합해야 하죠. 수립의 기준은 어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고 얘기했었고, 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이 뭐예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이잖아. 거기에 부합하게. 세 번째, 잘 봐봐요. 12페이지 왼쪽 밑에 기반설의 설치에 관한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은 위반권자는 며칠? 12페이지 왼쪽 밑에 45일 내 반영 여부를 알려주고 이래 30일 연장할 수 있죠. 이거는 모두 같아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위반 제한도 요번에 8월 7일에 시행령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서 별도로 말하지 않은 건 다 그냥 관리계획 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 네 번째,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변경 신설된 거. 도시혁신구역.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으로 확인하는 도시관리계획이란 말이야. 9페이지 왼쪽에 정의 나와 있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 바로 도시혁신계획이잖아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주민은 도시계획설의 입체복합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을 한다. 그러면 대상 토지 면적이 뭐가 되죠?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OX 입체복합구역 5분의 4로 바뀌었으니 꼭 기억하셔라. 그렇죠? 요것도 바닥 안 칠했지만 어쨌든 꼭 기억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밑에 내가 입안 제한 동의와 관련된 게 기반설과 입체복합구역 5분의 4고요. 나머진 다 뭐가 되죠? 3분의 2니까 혼동하지 말고. 기반설 관련된 거와 입체복합과 관련된 거 다 뭐다? 5분의 4라고 새로 들어온 거니까 특히 입체복합구역 5분의 4 개정된 거라 아직 모르는 분이 많아요. 제가 SNS에 올려놨더니 3분의 2 아닌가요? 난 3분의 1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아직은 안 나왔다고 얘기했지. 나왔잖아. 5분의 4로. 해봐봐요. 기반설도 5분의 4, 입체복합구역도 5분의 4. 알겠습니까? 라는 부분 꼭 기억하셔서 확인해 주고요. 5번 문제 갑시다. 또 나왔죠. 주민의 입안 제한.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 우리 12페이지 왼쪽 밑에. 그럼 물어볼게요.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 사유. 시작.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3.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행위제한 대책. 입체복합구역이야. 그 중에서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의 관리계획 위반 제한만 따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렇죠? 12페이지 왼쪽 밑에 보시면 되고요. 개발진흥지구 중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한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everybody.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시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고 당연히 국유지, 공유지는 제외겠죠. 그래야 민간자의 순수한 의도를 알 수 있으니까. 주민이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만 이상 3만 미만이다. 왜? 너무 많은 걸 제한하면 난개발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제한할 때 면적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12페이지 왼쪽에 봐봐요. 뭐라고 나오죠? 1만 이상 3만 미만이라고 나올 거예요. 왼쪽 밑에.
제한할 때 산업유통개발전용지구는 1만 이상 3만 미만이고 어차피 개발될 동네인 어디?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에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해요. 이게 유보용도죠.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런데 그 중에 뭐가? 계획관리 지역이 50% 이상이어야 돼요. 반개발 방지를 위해서. 시작. 계획관리 지역이 뭐여야 한다? 50% 이상이어야 한다. 시작. 계획관리 지역이 뭐다? 50% 이상이 한다. 그러니까 여기 자연녹지가 50% 이상이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번 시험은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 쪽이 저는 꽤 유력하다고 봅니다. 앞에 있었던 4번 같은 유형일 수도 있고 안 나왔던 산업유통개발전용지구의 세부 내용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래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6번으로 갑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입니다. 시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그럼 관리계획을 누가 결정합니까? 13페이지 왼쪽 밑에 있죠. 결정권자. 그 원칙은 누구예요? 시도지사가 결정하죠. 대도시시장이 결정하죠. 그렇죠? 하지만 주의할 거, 지구단위 계획이면 시군이 직접 결정할 수도 있죠. 기억나십니다. 그럴 때 틀린 거 볼게요. 첫 번째,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군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두 번째, 잘 봐요. 읽어봅시다.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그럼 지구단위 계획인 거네. 그러면 관리계획은 도가 결정할까? 아니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까? 시장군수의 직접 결정. 13페이지 왼쪽 밑에 있죠. 한 번쯤은 나옴직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그렇죠? 경기도 과천시 일부, 경기도 광명시 일부, 대도시 아니어도 지구단위 계획은 직접 결정합니다. 그렇죠? 13페이지 왼쪽 밑에 있으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가와 조정구역이 나오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나오면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거지만 국가계획과 연계됐다는 말이 보인 이상은 국장결정이구나.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장결정이구나. 어디? 13페이지 왼쪽 밑에. 됐습니까? 그리고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장할 땐 수산물이 최고예요. 아마 여러분 평생 해장할 때마다 기억날 거예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아마 평생 안 까먹을 겁니다. 그렇죠? 생을 마감할 때도 해장할 때는 수산물이 최고지. 아마 이것은 기억이 날 거예요. 아무리 정신줄을 놔도. 됐죠? 그리고 내용에서 13페이지 오른쪽 밑에 지구단위 계획이면 13페이지 오른쪽 밑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해라. 13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죠?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해라. 알겠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건물 건축이 반드시 들어가니까. 이게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데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내용에서 7번으로 갑시다. 그러면 지형도면 문제가 나와요. 제가 지형도면은 12페이지 오른쪽 밑에 얘기해놨죠? 지형도면은 12페이지 오른쪽 밑에 언급해놨어요. 관리계획의 효력 발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럼 봐봐요. 제가 요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봐봐요. 일단 어디죠? A도의 B군이에요. A도의 B군. 여기에서 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 설명이다.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이 문제도 문제는 되게 좋아요. 지금 제가 한 4년째, 5년째 문장 바꿔가면서 넣고 있는데 죽어라고 안 나오네. 나올 때까지 내가 낼 거예요. 나올 때까지. 그렇죠? 문장 바꿔가면서. 언젠간 나와. 그렇죠? 첫 번째. B군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상을 자세히 밝힌 도면 작성해줘야 된다. 그러면 지형도면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입안권자가. 우리 어디? 12페이지 오른쪽 밑에. 왜 지형도면을 입안권자가 만들까? 그래야지 디테일을 표시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만들지도 않은 계획의 디테일은 어렵죠. 그래서 도지사가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everybody. 지형도면은 그 계획의 입안권자가. 두 번째, B군수는
지형도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의 지형도면 작성한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접 결정할 수 있으므로 승인도 안 받아요. 아, 기억납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시군이 직접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형도면 승인도 안 받아요. 12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보면 12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지형도면이 보이죠?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은 발생하는데 지형도면은 이방권자가 만들고 그리고 국장도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방권자가 된다면. 그럴 때 결정권이 없는 시군일 때만 도의 승인을 받아요. 시작. 결정권이 없는 시군일 때만.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시군의 결정권이 있으니까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 그 다음 디귿번. A 도지사가 관리계획이라는 거를 직접 입안했다. 그러면 A도와 협의하여 B군수가 지형도면 작성? 아니죠. A 도지사가 직접 작성할 수 있죠. A도가 뭐다?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이방권자가 만드는 거니까. 12페이지 오른쪽 밑에 써놨어요.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국도라고 이해가셨습니까? 왜 이렇게? 그 다음 레이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마찬가지죠. 다음날 들어가면 안 돼요. 서울시장 입장으로 일하기 편하게. 효력을 잃는 건 다음날. 그죠? 간주. 효력을 발생하는 건 지형도면 고시한 날. 그래야 일하기 쉬우니까. 그 맞는 거 기억리을 2번. 됐죠? 솔직히 말해서요. 그냥 나와도 완벽한 문제예요. 한 몇 년 고쳤더니 문제가 완벽해졌어. 그렇죠? 어쨌든 내용에서 정답은 2번이고 아래 내용 혼동하지 마시고. 효력의 발생인지 효력의 실효 해제 간주인지. 알겠습니까? 실효 해제 간주일 때 다음 날이 있다는 거고 효력이 발생하는 건 지형도면 고시하는 날이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오른쪽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 완전 중요하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 특별시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결정 내용입니다. 옳은 거라고 나옵니다. 제가 13페이지 붙여놓으라고 프린트 드린 거 있을 거예요. 붙여놨죠? 그거 보면서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 도시관리 계획 내가 다음 페이지에서 붙여놓으라고 한 거. 그쵸? 그럼 물어봐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뭐일 때 만드는 거죠? 협복입에 대해서. 완화하는 용도고요. 그리고 입체 복합구역은 뭐일 때만? 협복과 함께하는 경우일 때만 얘기했었죠. 첫 번째 볼게요. 특별시장 복합용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걸 입안해야 한다. 맞죠? 선행하여서. 그리고 복합용도 계획은 그러하지 않기는 뭘 그러하지 않아. 그렇죠? 도시혁신구역,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구역, 복합용도계획. 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선행해 줘야 되겠죠. 후단 틀린 거고요. 두 번째, 특별시장은 도시계획설의 입체복합구역을 도시혁신구역과 도시혁신계획과 함께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땡큐죠. 저는 이게 첫 번째 기출에 한 번쯤은 나온다고 봐요. 입체복합구역은 어쨌든 뭐다? 협복과 함께 할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협복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만들 이유가 없겠죠. 이해갑니까? 근데 이거 어떨까요? 입체복합구역은 시가와 조정구역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시가와 조정구역은 개발이 안 돼. 근데 무슨 입체복합구역이야. 협복처럼 개발이 되니까 입체복합구역이 필요한 거지. 이해를 좀 해봐. 아니 개발제한구역과 함께하는 입체복합구역이 가능하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개발이 안 되는데 무슨 입체복합이야. 개발이 되니까 입체복합이 필요한 거지. 내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입체복합구역은 협복과 함께하는 경우일 때만. 그렇죠? 그 얘기. 세 번째, 주민은 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을 뭐한대? 제한한대. 입체복합구역이 아니면 3분의 2.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5번.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뭐가 된다? 국장위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은 국장이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죠? 시도가 하며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도가 하며 뭐다? 국장이 위반한 경우는 국장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국장이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공간 재고조화 결정은 뭐다? 시도가 한다. 하지만 국장이 위반했다면 국장이 직접 결정한다 이 얘기고, 여기는 대도시시장이나 지구 다니기에 관련된 도는 시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 됐어요? 4번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죠. 또한 공간 재고조화의 결정해봐봐. 효력 발생은 언제야? 지형도면 고시한 날 발생하는 거잖아. 근데 지형도면을 고시했는데 공간 재고조화 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뭐래?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이해갑니까? 하지만 지형도면에 고시가 필요 없는 경우는 공간 재고조화의 결정 고시일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문장 아주 잘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단 말이야. 뭐라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경우 공간 재고조화 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가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는 거고, 지형도면 고시가 필요 없다면 공간 재고조화 계획 결정 고시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아래 제가 이렇게 공간 재고조화의 기본 라인, 결정, 효력, 협복입에 대한 거 정리해 놨으니까 잘 봐두시면 좋아요. 이 아래 간단한 코멘트도 예술이야. 뭐라고요? 예술이야. 뭐라고요? 간단한 밑에 코멘트도 예술이니까 꼭 좀 기억하시고. 됐습니까? 그 정도 확인해 봅니다. 넘어가시면 9번입니다. 두 팔 좀 들어봅시다. 목 좀 돌리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됐죠? 확인하고. 지금 1교시예요. 흡사 분위기는 4교시 같아요, 지금. 1교시예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지친 거 알아요. 나도 지쳤어요. 근데 좀만 참아요. 그죠? 이걸 못 참으면 1년을 더 갇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요. 악바리로 조금만 참아요. 그럼 분명히 될 거니까. 여러분은 다 합격의 관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내가 합격할 상인가? 맞아요. 왕은 못 돼도 합격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들 보시면 돼요. 진짜 좀 버티면 됩니다. 용도 지역 봅시다. 그럼 매번 얘기하는 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을 하자. 그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 토지 이용을 위해서 규제를 가하는 게 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은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 안돼 이랬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도시지역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제발 녹지 좀 허락해 주세요. 도시지역으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어요. 얘 제발 도시 외로 버리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표정은 처음 들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용도지역 지정 9번 문제 봅니다. 아주 스탠다드한 지문이야 이거.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틀린 거. 2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그러면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지역과 지역은 중복이 안 되니까 준주거지역과 중복할 수도 없겠죠. 그 다음 계획관리지역 키워드 그림책은 우리가 17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듯이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 예상. 됐습니까? 그러면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 그렇죠? 정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거. 17페이지 가운데 밑에 하지만 자연녹지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 이게 자연녹지. 생산녹지와 혼동하지 말 것. 녹지 중 제일 쓸만한 땅은 뭐야? 자연녹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 허용.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아까 17페이지 그림책의 정 가운데 봐보세요, 여러분. 17페이지 그림책의 정 가운데 보시면 용도지역 중에서도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면, 시작. 용도지역 중에서도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면 조례로 주상공록은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관농자는 추가 세분 허용하지 않지만 조례로 주상공록만큼은
도시마다의 뭐다? 이용 관리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서 추가 세분이 가능해 줍니다. 일반 주거는 1, 2, 3종밖에 없지만 조례로 4종, 5종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 외는 안 돼요. 도시만 가능한 거지 이게. 그럼 봐봐요. 그럼 문제에서 4번. 시도 대도시의 시장은 조례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세분된 관리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 도시지역 얘기하는 거지 관리지역은 안 됩니다. 이것도 한 번은 나와야 돼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상공록은 추가로 세분할 수도 있다. 조례로. 그렇죠? 그 정도.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봅시다. 도시계획이 기준이죠? 뭐라고요? 도시계획이 기준이에요. 다른 법률에 용도지역 등 정할 때 도시계획을 기준 삼는다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 마찬가지 지자체의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정한다면 이 법의 지역 등에 부합하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은 다른 법률의 토지의 이용개발 보존계 기본이 되니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셔야 돼. 안 그러면 이 법의 용도지역과 다른 법의 용도지역이 다 복합적 규제가 돼가지고 토지를 아무거나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 정하는데 상업지역에 정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 중구명동에 배추 한 포기 심어볼까 한번? 다 밀어버리고 한 포기에 100만 원 넘을걸? 매번 얘기하다시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 요거 세 번째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주상공록은 조례로 추가 세분 가능하다. 생산녹지와 생산관리 혼동하지 말아라. 생산녹지는 뭐다?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 유보. 생산관리는 뭐다? 농림적으로 지정하기 곤란. 은근히 헷갈려요 이거. 그래서 그림책에 17페이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10번 봅시다. 10번은 18페이지 왼쪽에 있죠. 다음의 경우는 다른 법률의 용도지역 정했을 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18페이지 왼쪽 위. 이건 뭐 하도 봐서 모르는 분은 없죠. 하지만 정확히 아는 분도 별로 없어요. 뭐라고요? 하도 봐서 모르는 분은 없는데 정확히 아는 분이 없다니까요. 정확히 이제 압시다. 그럼 옳은 거를 모두 고르래. 첫 번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는 도시로 간주하나? 아니지.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만 그런 거지. 두 번째, 잘 봐. 공유수면이 바다인 매립 목적이 농업이었는데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이 도시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매립 목적이 농업인데 이웃한 용도가 도시면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그러면 도시로 간주할 이유가 없지.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어야지. 같을 때가 특례니까. 어디? 18페이지 왼쪽 밑에. 그리고 공유수면은 바다를 얘기하는 거지 하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이번에 평가사 문제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구역에 수력발전소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 예정구역에다 수력발전소만 있는데 가보면 밤에 불빛 하나 안 보여. 그 말은 무섭다는 거야.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경우 그러하지 않고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지정된 지역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면 도시로 간주합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리을. 왜 유독 리을법만 썼을까? 답이니까. 어떤 분이 왜 유독 닭을 썼을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라고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 잘 좀 읽어보세요.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 11번입니다.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우리 18페이지 오른쪽에 나와요. 시작.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 시작.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 물어볼게요. 용도 지역이 정해지면 행위 제한은 별도의 표가 따로 있다고 했어요, 제가. 시작. 용도 지역이 정해지면 별도의 표가 따로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밑에 잠깐 본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별표의 의뢰를 받습니다. 그 용도 지역이 미지정되면 가장 센 거 자연환경보전적 제한을 받고
용도지역이 미세분되어지면 도시지역일 땐 보전녹지를, 관리지역일 땐 보전관리재천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림책에도 18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지만 도시지역이면 다음의 규정은 뭐다? 적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접도구역이나 뭐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관련된 거는 적용하지 않겠다. 도시지역이니까. 뭐 증명은 뭐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제가 18페이지 오른쪽 밑에도 썼지만 농림지역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정해지면 농지법 규정을 받으면 되고 농림지역에서 보전산지가 지정되어지면 농림지역 제한 고려하지 말고 산지관리법만 규제하면 되는 거고 농림지역의 초지면 뭐다? 그냥 농림지역 규제 신경 쓰지 말고 초지법만 따르면 된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만 따지면 돼.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한 신경 쓰지 마. 어디? 18페이지 오른쪽 밑에. 상수원보호구역은 뭐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수도법만 신경 쓰면 돼. 우리 팔당 상수원보호 가보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수도법만 따르면 되거든. 가끔 이런 질문한다. 선생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환경훼손이 없는 농어가주택과 초등학교만 된다고 했는데 엊그제 지리산 갔는데 중간에 대피소 같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 그게 자연공원법에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공원구역이면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연공원법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내 말 알겠죠? 또 하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문화유산이면 문화유산 보존활용법률. 천연기념물과 보호구역이면 자연유산 보존활용법률. 해양보호구역이면 해안생태계 긴법에 대한 제한 받으면 됩니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농림지역의 3가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5가지는 행위제한 특례가 인정되어집니다. 한 번 더 물어봐요. 농림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됐다. 농림지역 규제를 받아서 제한받는다. X. 농림지역 신경 쓰지 말고 농지법만 따지면 된다. 내 말 뜻 이해하겠죠? 그 내용들. 그러면 문제 봐봅시다. 내용에서 11번 문제 1번. 옳은 거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아파트,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저층이지? 4층이야? 아파트 들어올 리가 없지. 됐습니까? 들어올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이해하시면 되고 또한 그리고 일종근생, 교육용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제 되는데 종교도 안 돼요. 종교는 2종, 3종이 됩니다. 어디? 18페이지 오른쪽 위. 그리고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했다면 뭘로 가는 거죠?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는 거고 보전관리지역 건폐율이면 건이, 용팔 20%. 미지정 미세분. 건이용 58, 미지정 미세분. 건이용 58, 19페이지 왼쪽 밑에 오른쪽 밑에. 됐습니까? 건이용 58. 세 번째 읽어볼까요?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의 행위 제한은 산지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처음 보시면 굉장히 아닌 것 같은데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 라인 챙겨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4번. 준공업은 그림책 18페이지 오른쪽 밑에 준공업은 위묘만 안 된다고요. 위묘만 된다가 아니라 위묘만 안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묘지 관련이 뭐 좋은 거라고 준공업에 위묘만 되겠냐고. 말이 돼 그게?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 화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뭐라고요? 준공업에는 위묘만 된다가 맞겠어? 위묘만 안 된다가 맞겠어? 안 된다. 안 좋은 시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게다가 주거지역이면 도시지역이지. 주거면 도시지역이니까 당연히 농지법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을 필요 없겠지. 이해갑니까? 주거면 도시지역이잖아. 그럼 주거지역의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안 받겠지. 그렇죠.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한다. 오른쪽 12번 건폐율 봅시다. 건폐율 뭐 언제나 물어보는 거. everybody 건폐율. 그림책은 19페이지. 그럼 외워봅시다. 시작.
6657 9887 777 트트트 사트트 트트 3종 일반 계세요? 1, 2, 3, 6, 6, 5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만 좀 외워. 뭐라고요? 6, 6, 5 눌러줘야 올라가니까 그거잖아. 그건 뭐야? 50%잖아. 됐죠? 그 다음 이종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건폐율 물어보는지 용적률 물어보는지 제발 잘 좀 보라고. 그러면 용적률 물어봤지? 전용 2종 그러면 2종 전용의 최저가 얼마야? 전용이니까 전용이잖아. 50이 똑바로 보고 말을 해. 뭐라고요? 50 그러면 100 150이잖아. 다 틀렸어 이거. 됐죠? 그다음 또 하나 봐요. 신설된 거 제가 불러줬죠.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개발진흥을 위해서 건폐율은 얼마까지? 60%까지. 원래 도시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는 40%예요. 원래는. 17페이지 왼쪽 밑에 특례. 18페이지, 아니, 소리. 19페이지 왼쪽 밑에 특례. 도시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는 40%까지지만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얼마? 60%까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만들면 1.5가 아니라 1.2배까지. 그래서 얼마까지? 72까지. 기억나시지? 그 얘기들 3번 답이고 또 자연취락지구면 건폐율은 얼마? 40% 이하가 아니라 60% 이하. 농림지역이면 뭐하죠? 50에서 80. 용적률. 됐습니까? 이렇게 나온 적은 아직 없어요. 건폐 용적률을 섞어서 특례까지 섞어서 물어본 적은 별로 없거든.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거. 이거 틀리면 할 수 없지 뭐. 근데 맞추도록 애를 써야지. 건폐율, 용적률 등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 지금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아랫줄. 그리고 요번에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용적률의 최저한도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정리. 50%부터 시작하는 거. 최저한도 전용주거와 녹관농자. 그죠? 전용주거와 녹관농자. 100%부터 시작은 일반주거. 150%부터 시작은 공업지역. 200%부터 시작은 뭐다? 준주거와 상업지역. 그리고 건폐율 특례에 대한 부분 금방 얘기한 거. 개발진흥지구 도시외가 40%고 자연녹지에 지정되면 30%지만 그것이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면 60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 5월달 들어온 얘기들. 왜? 그만큼 제조업 활성화를 독려하고 싶은 겁니다. everybody,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시작.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다음 거 봅니다. 13번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20페이지입니다. everybody, 용도지구 시작. 용도지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정에 대한 부분들 내용 등이 나와요. 그러면 용도지구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한 템포 쉬지 않을까 싶다고 한 부분이에요. 막 너무 발표하지 마세요. 용도지구 종료 시작.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옳은 거라고 나오죠. 첫 번째, 자연취락지구인데 개발제한구역에? 아니죠. 자연취락지구는 녹관농자. 시작. 자연취락지구는 녹관농자의 취락정비를 위해서. 그리고 중개사에만 아직 안 나왔는데 요거 특정용도 제한지구. 시작. 특정용도 제한지구 목적 잘 봐요. 주거 교육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특정 유해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호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자꾸 뭐로 속이냐? 보호지구로 속여요. 보호란 말이 보이니까 보호지구로 속인다니까? 그러면 그럴듯해요. 평가서에 2번 나왔어요. 이거는 특정용도 제한지구고 원칙은 세분되지도 않아요. 물론 조례로 한다면 세분할 수 있겠지만 우리 20페이지 오른쪽 위에 써놨듯이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합니까? 최저한도를 규제합니까? 최고한도. 최고한도. 최저가 아니고. 4번.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문화적 보존가치 큰 건축물 주변에 특별한 경관,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한 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그럴듯해. 이거 특화경관지구예요. 경관지구는 자시특이 있는데 특화경관. 했습니까? 특화경관지구 얘기하는 거야. 특별한 경관의 보호까지 플러스하는 거니까. 했습니까? 주요 수기의 수변만이 아니라 문화적 보존가치 큰 건축물의 특별한 경관까지 보호하는 거라 특화경관지구라고 이해해야 맞다. 해봐 말이야. 특화경관지구. 됐죠? 그래서 뭐가 된다? 그림책의 20페이지 왼쪽 중간쯤에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세분되는 거 안 되는 거? 세분 안 되죠. 20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보면 세분되지 않는 게 복제화고예요. 20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복제화고. 시작. 복제화고. 복제화고는 세분되지 않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세분 안 되고, 봐봐요. 세분되는 건 취, 진, 보, 경제. 취진보 경제만 세분이 됩니다. 복제화고는 원 세분이 안 돼요. 뭐라고요? 취진보 경제. 시작. 취진보 경제만 세분되는 거죠. 그거 봐요. 취락지구는 자연과 집단 취락,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 관광위양, 복합, 특정, 보호지구는 역중생 보호지구고, 경관지구는 자시특이고, 방제지구는 자시. 세분 문제도 은근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뭐라고요? 취진보 경제. 시작. 취진보 경제. 세분 안 되는 건 복제화고. 세분 연결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 정도. 오른쪽 갑시다. 그러면 14번.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20페이지 오른쪽 밑에. 시작.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20페이지 오른쪽 밑에. 매번 얘기하듯이 행위제한은 이거죠. 봐봐요. 다음을 제외하고는 뭘로?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다음에 특례 있는 경우만 따로 특례가 있는 거고, 다음의 내용이 아니면 다 뭘로 정해?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고요. 그럼 봐요. 다음의 것, 다음 요거. 자연취락지구는 별표 23회.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에 맞게. 고도지구는 정말 신기하게 관리계획으로 직접. 20페이지 오른쪽 밑에 써 있습니다. 다. 그리고 복합용도지구는 뭐다?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에 특례가 인정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뭐라고요?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 정하면서 특례가 인정되죠. 주의할 거. 복합용도지구는 상업지역은 정할 수가 없어요. 왜? 상업지역은 가만납도도 잘 이용되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면 지역지구의 제한은 받지 않아요. 왜? 이미 계획된 거니까. 뭐라고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뭐다? 지역지구 제한은 받지 않아요. 왜? 이미 계획된 것이니까. 그러면 눈 떠보면 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다 했어. 좀만 참어. 기획박. 잘 봐요. 이 기획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밑에 특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밑에 봐봐요. 특례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럼 뭐야? 조례. 그럼 용도지구는 특례 없으면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이면 지역지구의 제한은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은 지역지구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도시계획시설은 지역지구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근데
보호지구의 제한은 조례로 정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규제받지 않는다고. 틀렸다고. 이해가셨죠? 왜 이렇게? 두 번째 봅시다.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 지구 지정되어지면 준공업의 행위를 일부 허용하지만 뭐는 안 돼? 아노 소레까라 아노즈마 아이데마 시작. 아노즈마 아이데마 어디? 일반 공업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돼도 준공업의 행위를 허용할 때 아노즈마는 안 돼. 난 이거 포기할 수가 없어. 이거 벌써 내가 5년 연속 내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그렇죠? 내가 나올 때까지 바꿔만 낼 거야 계속.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이러면서. 그렇죠? 뭐 얘기. 그 다음 디귿번. 자연취락지구죠.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에 일단 4층 이하, 건폐율은 60% 이하고 그리고 이종 근생 중에서 음주만은 아이데마. 술 취한 말 타면 안 되지? 음주만은 아이데마. 시작. 음주만은 아이되고 그리고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왜?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는 거니까.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는 거라서 니은 리을이 맞는 거니까 정답은 니은 리을. 됐죠? 그래서 아주 많이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디귿번 내용도 니은번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기읍번 오해하지 말고 도시계획설이면 지역지구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다 이 얘기인 겁니다. 내 말 이해하겠죠? 그리고 지금 백선 풀 때는요. 자꾸 세계관 넓히지 말고요. 요 안에 있는 지문에 한정해서 알라고 애를 쓰세요. 그래야지 얼렁얼렁 끝나고 머리가 간단해집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구형 문제 몇 개 풀게요. 10분에 쉴 거예요. 아직 5분 남았어. 그러면 도시혁신구역입니다. 시작. 도시혁신구역.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꿍짜락 쿵짝. 도시혁신구역. 그림책 23페이지. 제가 아니다. 21페이지. 프린트 붙여놓으라 했던 거. 도시혁신구역. 맞습니다. 그럼 봐요. 도시혁신구역과 관련된 제가 간단한 정리 아래 적어놨고. 그쵸? 그럼 봐요. 도시혁신구역에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 확보를 위해서 다음에 문, 건, 공, 학은 다음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혁신 계획으로 정한다. 그리고 지나간 평가사 문제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문건만이었는데 공학도 추가됐어요. 특히 학교 주의하셔야 돼요. 원래 학교용지에 관련된 거는 공동심의 거쳐 완화한다 이었는데 개정되면서 일로 들어왔어요. 아예 배제하는 걸로. 주주문건 공학은 도시혁신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작. 주주문건 공학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리고 건축법은 공개공지 확보를 배제한다는 얘기지 일조 확보를 제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뭘 제외해? 공개공지 공간. 까먹지 말고요. 봐봐요. 첫 번째 봅시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는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의 도시혁신 구역을 정할 수 있다. 누구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는. 협곡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관리계 결정권자. 왜? 입체복합은 협곡과 함께 할 때만 그런 거니까. 됐죠? 한 번 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은 공간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가.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관리계 결정권자가. 왜? 함께 할 때만 그러니까. 됐죠? 두 번째. 도시혁신계획이라는 거에는 뭐 하죠? 도시혁신구역 내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왜? 개발사업과 실현될 수 있게 연계되어지는 부분을 물어본 거거든요. 한 번 더. 도시개발사업과 도시혁신은 연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도시혁신이 현실화되거든. 한 번 더. 도시혁신구역에 도시혁신계를 만들어서 이 창의적, 혁신적 공간의 개발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뭐야? 도시개발사업이에요.
신도시 만드는 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1번 롯봉기 힐스. 알았지? 표정이 안쉬냐?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두 문제 남았어. 결정권자는 공간 재구조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주의할 거, 협의하는 경우 협의의 기간은 10일. 이것도 은근 잘 나와요. 제가 옛날에 불러줬었죠. 원래 관리계획 결정 협의는 30일이야 일반적으로. 근데 도시혁신구역만큼은 10일이에요. 제가 프린트에다가 그때 불러줬었어. 협의할 때 뭐다? 얘는 10일이라고. 30일이 아니고. 그렇죠? 그 얘기. 누군가 써놨을 거야.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도시혁신계획에 불구하고 봐봐. 건축법의 공개공지 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따로 도시혁신계획으로 정한다. 됐습니까? 따로 뭐를 도시혁신계획 정하고. 5번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뭘로? 특별건축구역으로 그냥 간주합니다. 반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협복은 특별건축구역을 간주합니다. 시작. 협복은 특별건축구역을 간주한다 라고 내용 등 확인합니다. 한 번 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그냥 간주해 주겠다. 정답은 몇 번? 4번이고요. 감히 말하건대 도시혁신구역 100%. 100%. 네, 안 나오면 책임지고 내년도엔 더 열심히. 관둘까? 나오길 바래. 관두는 것보다. 16번. 그런 내용에서 마지막.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 틀린 겁니다. 얘는 다음 순번으로 나올 겁니다. 그죠?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이거는 도시관리 결정권자는 입체복합구역 물어본 거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도시계획설 준공 후 10년 경과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라면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 정할 수 있고, 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는 노후 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복합 용도구역 정하죠. 뭐 말이 노후 건축물 등이 밀집한, 시작.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한 단계적 정비. 그 말 기억나세요? 도시혁신구역은 새로운 신도시와 연계시키는 거고, 복합용도구역은 기존의 재개발지의 점진적 재개발을 위해서 복합적인 용도를 허용해 주겠다. 그러니 전면적 재개발보다는 점진적 재개발로 좀 해봐라 라고 꼬심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혁신구역은 신도시와 연계된 거라 보시고,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개발 등의 점진적 개발과 연결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도 무리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복합용도 계획에는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별 복합적 배치 비율, 규모 등의 사항이 포함되겠죠. 개발사업 관련된 거는 도시혁신구역 계획, 복합용도 계획 관련된 건 뭐다? 복합용도 계획. 이해가셨습니까? 혼동하지 말고. 네 번째,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이 실효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걸 준용하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의 복합용도 계획, 도시혁신계획 3년. 안 하면 다음날 구역 실효. 사업 착수 5년. 안 하면 다음날 실효. 똑같아요. 됐습니까? 준용하고요. 5번.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의 200% 이하로 한다. 이건 복합용도구역이 아니라 입체복합구역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입체복합구역. 그래서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일 때 건폐용적률 200% 이하 대통령령을 정하는 것이고, 복합용도구역은 뭘로? 복합용도 계획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요번에 그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부분 중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하는 건데 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건폐율은 시행령에서 150%. 용적률은 뭐가 된다? 내용에서 200%.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150%. 공동주택 1조 제한 200%. 이렇게 불러줬었죠. 또 처음 들어요? 입체복합구역은 내가 얘기했어서 다. 그렇죠? 그 얘기들. 여기 나왔잖아. 200% 이하 그 대통령령을 보면
건폐율은 1.5, 용적률은 200, 높이 제한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150%, 공동주택은 200%. 한 번 더 얘기해요. 건축법의 60조가 뭐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이고 61조 요약이 뭐다? 공동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얘기들. 어쨌건 최대 폭은 200% 이하예요. 못 넘어간다 이 얘기지 그거를. 됐죠? 그리고 요거는 뭐다? 5번은 입체복합구역이지 복합용도구역이 아닙니다. 복합용도구역이면 복합용도 계획으로 따로 정합니다. 됐어요? X. 정답은 5번이고요.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대상 2가지, 그 다음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 대상 3가지. 잘 좀 대상 정리해 놓으세요. 혹시 몰라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 지정 대상을 고르시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10년 지나도록 안 하는 거, 주변 지역의 정비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복합 적용 필요한 거, 첨단 기술 적용에 새로운 형태 기반시설 구축 필요한 거. 그렇죠? 요 3가지, 2가지 구분해 보시고 쉬었다 갑시다.